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은 냉전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냉전체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이번에는 이런 냉전체제가 조금씩 변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을 좀 알아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역시 올판서입니다. 올판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감 느끼지 말고 판서 위주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냉전체제의 변화는요, 첫 번째 여러분들 순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냉전체제가 어떻게 변하냐, 바로 당시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하게 되거든요. 그 독립하게 되는 그 과정과 이 냉전체제의 변화가 얽혀 있으니까 한 번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될 게 인도랑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지역이 있습니다. 인도랑 이 동남아시아 지역이 있는데, 이제 드디어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립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친구들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는 게 두 번째, 바로 어디입니까? 서아시아 지역이 있어요. 서아시아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아시아랑 아프리카 지역이 지금 계속적으로 독립하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인도부터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자, 인도를 안 알아볼 수가 없는데, 자, 확인해 볼게요. 인도 같은 경우는 제가 작게나마 좀 글씨를 써볼게요. 자, 여기를 1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를 따로 빼서 2번이라고 저 정리해 볼게요. 보자. 1번. 인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생겼어요. 예시를 그리자면, 인도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게 바로 어디예요? 인도예요, 인도. 자, 여기가 바로 인도인데, 쌤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인도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완전하게 독립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그거 알고 있어요? 당시 인도인들이 믿고 있는 주요한 종교가 바로 뭐야? 이슬람교예요? 불교예요? 힌두교예요?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힌두교 신자가 많았다는 이야기지. 그치? 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자, 인도의 서쪽에 있는, 자, 이러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인도임에도 불구하고 힌두교보다 무슨 종교를 많이 믿었다? 이슬람교를 많이 믿어요. 아이고야. 자, 이슬람교 신자가 많다 보니까 이 인도 정부랑 갈등이 많았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인도의 서쪽 지역이 바로 어떻습니까? 인도와의 마찰을 통해서 실제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그 유명한 무슨 스탄이 되겠습니까? 파키스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나라가 바로 뭐라고요? 파키스탄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 번외편으로 나중에 뭐 1970년대 정도가 되면은 이쪽에 동쪽에도 어떻습니까? 이 동인도 쪽에도 이 종교를 믿고 있는 아이들이, 이슬람교 애들이 또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나중에 70년대가 되면은 얘네들도 독립을 하게 돼, 인도로부터. 그래서 성립된 나라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무슨 대시? 들어봤어요? 방글라데시. 그렇지. 방글라데시가 여기서 독립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인도에 여기 어디입니까? 동남쪽에 보면 작은 또 섬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나라,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있어요. 스리랑카라는 나라는 원래 불교 신자가 많아가지고 얘네들도 40년대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스리랑카. 자,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게 뭐가 되겠습니까? 동남아시아 지역 알아보자고요. 동남아시아 지역은요, 우리 친구들 좀 여러 군데로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 동남아시아는 베트남을 좀 알아볼게요. 베트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될 게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간단하게만 알아주면 돼요. 세 번째는 인도네시아 정도로 가볼까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예전에 쌤한테 배웠을 거야. 이 베트남이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하잖아. 무슨 말이에요? 우리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남한이 믿고 있는 진영이 바로 무슨 진영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진영. 자본주의 진영이고, 그리고 북한은 공산주의 진영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개념을 봤을 때 베트남도 똑같다는 이야기야. 남베트남은 자본주의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북베트남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공산주의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 베트남은 전쟁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통해졌다? 그렇지, 북베트남 중심으로 통일돼요. 북베트남 중심으로 통일이 됩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필리핀을 볼까요? 이 필리핀은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우리 쌤이랑 제국주의 파트 할 때 배웠을 거야. 필리핀은 이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20세기 초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과의 독립전쟁을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쟁취하게 되는 모습들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기억나세요? 이것도 역시 제국주의 시절 때 배웠잖아. 그렇지? 인도네시아는 무슨 란드로부터 독립했다?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아, 이 아이들은 네덜란드라는 나라부터 독립하게 된 거야.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 글자가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얘네가 미국을 독립시킨 거 아닙니다. 얘네로부터 독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쌤이 좀 쓸까요? 이걸 굳이 쓰자면 from입니다. from.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한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알겠죠?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서아시아 한번 가볼까요? 서아시아 지역을 우리 친구들 밑줄 치고 여기를 뭐 3번이라고 가볼게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을 여러분들 밑줄 치고 4번이라고 가볼까? 그럼 여러분들 여기 한번 적어보자는 거지. 자, 한번 서아시아는 이쪽에 한번 적어볼게요. 쌤이. 자, 서아시아 지역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냐면 그 유명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에요. 제가 설명할게요. 팔레스타인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지금의 이 소아시아 반도 아래쪽이에요. 이 지중해의 동쪽에 있는 지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태초부터 보자면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왕국도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뿔뿔이 흩어져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디로? 유럽에도 가고, 아시아에도 가고, 아프리카에도 가고, 아메리카에도 간단 말이야. 뿔뿔이 흩어졌어. 그러다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유대인들이 없어지니까 그 자리에 원주민이었던 아랍인들이 살게 된 거지.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뜬금없이 20세기 중반 정도, 약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미국이랑 영국이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지원해줘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한테 야, 너네 언제까지 뿔뿔이 흩어져 살 거니? 내가 지원해줄 테니 나라를 건국하렴! 라는 지원이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들이 건설한 왕국, 그리고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그 국가가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누구예요? 이 아랍인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아랍인들이 이 서아시아 지역에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주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신생 독립국을 좋아했겠습니까? 예,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랍인들끼리 만든 국가들끼리 여러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신생 독립국가 전쟁을 벌여요.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한 4차례, 5차례 싸우거든요. 다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야, 굉장하죠, 그죠? 지금도 뉴스에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경우는 국제 분쟁 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많은 갈등들과 이런 문화적인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지역이죠.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쌤이랑 정리해볼까? 팔레스타인 지역은 서아시아 지역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기억하면 돼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원래 살고 있었던 아랍인들이 있었어. 그리고 이 아랍인들과는 별개로, 자, 무슨 사람들? 이 이스라엘이라는 신생 독립국이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 두 개 국가가 굉장히 많이 사이가 안 좋았고, 이 서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다는 이야기죠. 자, 쌤은 이야기하고 싶어. 이 이스라엘이 바로 무슨 인이었는데?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탄압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둘이 엄청나게 다투게 되는데 결국은 누가 이겼냐면, 결국은 누가 이겼어? 이스라엘이 다 이겨요. 그래서 국제정세가 아직까지도 이 팔레스타인의 원주민들은 이 유대왕국,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지역이죠. 여기까지 했습니까? 잘했어. 자, 그 다음 우리 친구들 이제 4번 가볼까요? 이 4번이 바로 어딥니까? 아프리카의 독립이에요. 자, 가볼까? 4번. 아프리카의 독립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독립은 크게 여러분들 2가지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이집트가
당시 이 아프리카에 떠오르는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의 대표적인 이 부국강병책을 추진했던 대통령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나세르라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름이 나세르야. 그리고 이 나세르라는 사람이 했던 정책 중에 대표적인 게 공화정으로도 바뀐 이유였고요.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대표적인 운하가 있지 않습니까? 운하? 옛날에 영국의 운하로 점유가 됐을 뻔한 그 운하가 바로 뭐였습니까? 수에즈 운하가 있거든요. 이 수에즈 운하가 원래는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권리가 양도됐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이집트의 모습으로, 이집트의 권리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모습들. 알겠습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바로 본론부터 갈게요. 그리고 이 아프리카는 아시다시피 제국주의 시절부터 엄청나게 핍박과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1960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1960년이 되면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해요. 뭐라고요?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우린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하게 되는 과정을 가리켜서 이렇게 불러요. 오죽하면 이 1960년은 사실상 누구의 해다? 아프리카인들의 해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아프리카의 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게 뭡니까?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독립 과정과 서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독립 과정까지 다 알아봤어요. 살짝 빠르게 갔는데 여러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만큼 쉽다는 거야, 우리 친구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있어. 자, 지금 우리가 1번, 2번 했잖아. 크게 봤을 때 이제는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게 이 제3세계입니다. 제3세계 좀 알아볼게요. 쌤, 제3세계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얘기해 줄게. 냉전이라는 게 뭡니까? 자본주의 진영을 따르는 이 미국과 같은 세력들, 혹은 이 공산주의 세력을 지지하는 소련과 같은 체제들, 그죠? 크게 제1세계와 제2세계로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당시 상황이. 이해됐습니까? 근데 제3세계란 건 뭐야? 쉽게 말하면 우리는 미국의 편도 아니고 소련의 편도 아니다. 즉 뭐예요? 나는 자본주의의 편도 들지 않을 것이고 나는 공산주의의 편에도 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무리들이 등장해요. 그런 나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린 그러한 국가관을 가진 아이들을 제3세계 국가들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이 제3세계 국가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특징을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주로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형성된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여기까지 기억했습니까? 아시아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인도, 중국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이런 아이들이 주축으로 나는 미국과 소련 편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아이들을 제3세계라고 하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제3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1955년이 되면 얘들아, 당시 인도네시아의 한 지역이었던 반둥 회의라는 곳이 있어요. 이 반둥이라는 도시에서 회의를 거칩니다. 회의를 거쳐서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국과 소련의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최초로 이들끼리 모여서 평화 10원칙을 발의하게 됩니다. 이 평화 10원칙을 발휘하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이 제3세계 세력이 형성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 근데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나 더 있어. 4번 가보자.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 4번. 자, 근데 이제는 이 냉전체제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미국과 소련이 처음에는 사이가 엄청 안 좋았단 말이야. 서로 중내 사내 막 이러다가 이 냉전체제가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냉전체제가 어떻게 된다? 완화되고 있다. 냉전체제가 완화라는 건 무슨 말이야? 서로 조금씩 친해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강아지와 고양이 사이 같았던 이 미국과 소련 사이가 좋아지고 있어요. 간단하게만 할까요? 간단하게만.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바로 뭐냐면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이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선언을 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유명한 닉슨 독트린이 되겠습니다. 닉슨 독트린. 우리 옛날에 기억나요? 냉전체제가 형성이 됐을 때는 트루먼 독트린. 그죠?
냉전 체제가 다시 완화되었을 때는 이거는 트루먼 독트린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닉슨 독트린이야. 네. 이 닉슨 독트린의 내용이 뭐냐면 진짜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하나만. 뭘로 기억해 두냐면 바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예전에는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엄청나게 개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소련과도 막 아쉬운 대리 전쟁도 거치고 서로 사이도 안 좋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닉슨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린 이제 더 이상 아시아에서 손을 떼겠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당시 닉슨 독트린이 발표될 때가 6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이때면은 한창 베트남 전쟁이 어떻습니까?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텐데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닉슨 독트린을 통해서 결국 이 미국이 어디로부터? 베트남으로부터 철수하게 되는 이 중요한 결과를 맺어주게 한 독트린이 바로 닉슨 독트린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우리 친구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우리가 냉전 체제의 변화에 대해서 다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 떨어져서 주셨어요. 자, 가보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게 뭐예요? 문제만 좀 풀면 되겠네. 자, 문제 풀어볼까,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나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역사 문제 1 한번 가보자고요. 인도는 종교적인 차이로 인해 이슬람교 국가였던 뭐와 뭐로 분열됐다? 자, 이슬람교 국가는 인도가 아니라 무슨 스탄? 파키스탄이라고 했잖아. 그치? 우리 친구들 파키스탄으로 기억을 해두십시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제국주의 시절 때 어디로부터 독립을 한 거야? 프랑스였어? 프랑스는 베트남이잖아. 그치? 영국은 뭐 미얀마나 말레이나 이쪽 지역이고 정답은 뭐예요? 란드 네덜란드가 되겠잖아. 그치? 좋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자, 나세르가 나왔습니다. 나세르는 바로 이걸 추측할 수 있어야 돼요. 이집트에는 무슨 운하? 그치?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시켰잖아. 그치? 정답은 뭐가 될까요?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 선언시켰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오늘 했던 거잖아. 방금 했잖아. 그치? 자, 무슨 독트린을 통해서 냉전 체제가 조금씩 완화되었을까요? 트루먼이에요? 아니지. 뭐로 가야 돼? 닉슨 독트린. 닉슨 독트린을 통해 점차 완화됐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 냉전 체제가 완전히 깨지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